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냉전 시대에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냉전 시절 CIA랑 소련 KGB 간에 굉장히 첩보전이 치열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엘리트가 있습니다.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장교인데, 한번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니콜라이 샤드린이라는 사람이 소련 해군에서 굉장히 우수한 엘리트였습니다. 50년대 후반에 폴란드 그디니아 해군기지에서 훈련차 왔는데, 첫 번째 소련에서 했던 결혼은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폴란드 그디니아 기지에서 훈련하면서 폴란드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소련 체제,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너무 답답하고 염증을 느끼게 하니까 서망세계로 망명을 타진합니다. 이제 스웨덴은 처음엔 가려고 했는데, 미 CIA가 그걸 알아내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더 후한 대접을 해주겠다, 미국으로 망명하면. 샤드린한테, 니콜라이 샤드린이라는 이 해군 장교한테. 스웨덴의 어떤 육군 대령은 미 정보기관은 당신을 이용만 할 거라고, 미국은 가지 마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뭐 결과론이지만 나중에 이 샤드린 부부는 미국으로 망명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딱 그 당시 냉전시대 때 50년대 후반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전향자인지 아니면 가짜 전향자인지 이런 걸 굉장히 미 정보기관에서 CIA에서 치밀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이 니콜라이 샤드린이라는 이 소련 해군 장교는 진짜 망명자다,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정말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CIA는 이거를 좀 미심쩍어 하는 거죠. 보안 필증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라고. 이 보안 필증을 얻어야 이 소련에서 망명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전향자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고위급의 어떤 군 장교로 승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테스트 장치 역할을 했는데, 보안 필증을 얻어야,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얻어야 미 해군 내에서 이 소련 해군 장교가 고위급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CIA가 이제 보안 필증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 해군 장교 샤드리는 이 해군 정보국에서 이제 소련 문서를 번역하는 이제 좀 약간 좀 밑바닥일을 하게 되는데, 60년대 두 명의 KGB 요원이, 소련 KGB 요원이 망명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아나톨리 골리친, 60대 초반에. 64년에 온 사람이 유리 노센코, 둘 다 KGB 요원 출신인데, 아나톨리 골리친이라는 소련 KGB 요원은 미국에 망명하면서 미국 고위층에 소련 KGB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망명한 유리 노센코라는 KGB 요원, 그런 건 없다. 난 소련에 있을 때 그런 건 못 들어봤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서 CIA 내부에서 굉장히 논쟁이 치열해졌는데, 1966년에 어떤 통신수단을 통해서 유럽에서 자기 자신을 소련 KGB 요원이라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소련 체제에 염증이 나서 CIA에 타전을 합니다. 통신수단을 통해서 나는 소련 내에서 미국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망명하진 않고 나를 이고르라 불러달라, 그렇게 CIA에 접선을 시도했는데, 직접 만난 건 아니고 통신수단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고르라는 역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이고르라는 사람이 소련 KGB가 공작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걸 CIA도 알았는데 그래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고르라 자기를 불러달라는 이 요원은 미 CIA 내부에 고위층에 슈퍼 두더지가 있다, 첩자, 소련을 위해서 일하는 첩자가 있다, 암호명은 샤샤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60대 초에 망명했던 아나톨리 골리친이라는 소련 KGB 요원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미국 CIA가 그 당시 방첩대 대장이 제임스 앵글턴이라는 사람인데, 이고르라는 놈이 소련 KGB에 역공작일 수 있다, 가짜 작전, 진짜 뭐 미국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미국 CIA를 교란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척하면서 벌이는 공작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감지하고서도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미 CIA 내부의 고위급 간첩을 적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고르를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고르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요구한 게 니콜라이 샤드리나는 소련 전직 해군 장교를 내가 다시 소련으로 전향시킨다면 나는 이 소련 KGB 내에서 훨씬 더 고위급으로 올라가서 미국을 위해서 더 고차원의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CIA 방첩대에서는
이 니콜라이 샤드리는 미 해군 정보에서 일하는 니콜라이 샤드리는 이제 이 대소련 첩보 공작에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만약에 잘 협력해주면, 니콜라이 샤드린이 잘 협력해주면 우리가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발급해주겠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보안 필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니콜라이 샤드린도 좀 더 좋은 대접을 미국에서 받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마음 먹고 소련 이제 KGB 요원들이랑 접선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접선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난 미국 생활에 실망했다, 다시 소련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타진하고 CIA가 배후 조종하는 거죠, 이 공작을. 근데 75년도에 이제 소련 요원이랑 소련 KGB 요원이랑 두 번째로 하기로 약속해놓고, 이제 저녁에 자기 부인한테 부인이 이와거라 여사한테 곧 돌아올게 하고는 이제 소련 KGB 요원을 만나러 갔는데 실종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녁에. 그러니까 12월 18일 날 1차로 소련 KGB 요원이랑 접선을 하고, 2차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12월 20일 날 저녁 약속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안 들어온 거죠. 실종된 거죠. 그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제 니콜라이 샤드린의 부인 이와거라 여사는 미치는 거죠. 여기저기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는데, CIA 방첩대에도 물어보고, 아니 당신들이 관리하는데 내 남편이 당신들이 배후 조종하는 가운데 나갔는데 실종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CIA 방첩대에서는 이제 그 여자 방첩 요원이 있었는데, 신시아 하우스먼이라고, 자기는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나 모르겠다, 실종에 대해서 난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증언을 하고. 그래서 이아고라 여사가 미국 정부에 소송을 합니다.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리차드 코파겐이라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미국 정부에 소송을 합니다. 정보 공개 소송도 하고, 미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 미 CIA 관할하에 있었는데 내 남편이 왜 미국 정부가 책임이 없느냐, 정보 공개하고 내 남편에 대해서 행방을 찾아달라, 이런 법정 소송도 하는데 영원히 실종되죠. 안타깝게도 니콜라이 샤드린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그 결과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 대통령한테도 76년에 포드 미국 대통령한테도 이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포드 대통령이 이제 소련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한테 샤드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냐, 이제 그런 공개 편지를 보내는데,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소련 KGB 요원이랑 접선하고 돼 있는데,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니콜라이 샤드린은 안 나왔다, 우리도 그 이상은 모른다, 이런 회신을 미국 대통령 포드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 설들이 분분합니다. (1980년대)
서방으로 망명한 유르첸코라는 KGB 요원이 있었는데, 유르첸코라고. 이 사람이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망명을 하거든요. 이 전직 KGB 요원인데, 유르첸코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듣기로는 샤드리는 소련 KGB가 납치했는데 마취제를 너무 많이 마취시켜서 납치하려고 했는데 마취제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샤드린이 사망했다, 뭐 이런 소문을 자기가 소련에서 들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뭐 확인한 정보는 아니고. 또 일설에는 뭐 니콜라이 샤드린을 담당하는 미 CIA가 진짜 이 샤드린이 망명할 것 같으니까, 소련으로 재망명을 할 것 같으니까 뭐 제거한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비극인 게, 이 니콜라이 샤드리는 진짜 망명자인데,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 해군 장교인데, 왜 위험한 대소련 공작에 미끼로 이용했느냐. 오스트리아 비는 완전히 그 소련 KGB의 앞마당인데, 이런 비판이 당연하게 입니다. 당연한 비판입니다. 그 위험한 대소련 공작에 왜, 니콜라이 샤드린도 미국 시민이죠. 저 소련에서 망명했다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인 이와고라 여사가 막 절망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 리처드 코파겐 변호사랑 잘 알아내기가 힘들죠. 제대로 막 절망적인 노력으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제임스 앵글터라는 CIA 방첩대장, 이 CIA 내부에서 이제 고위급 간첩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리수를 뒀었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IA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린 요센코라는 소련 KGB 요원도 이 사람 이제 CIA 내부에서 이제 고위급 첩자의 존재를 부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심 간다, 너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CIA 방첩부에서 제임스 앵글턴이 3년 동안 독방에 가두면서 뭐 자기들 말은 테스트라고 그러지만 심리적 고문 등 굉장히 비인권적인 조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판명난 유린 오센크는 진짜 망명자였습니다. 이런 비극도 있었는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서 대외적인 첩보 공작에 있어서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소련 해군 장교 출신 니콜라이 샤드린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인재. 푸른제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26살인가에 26살인가 대잠수함 전용 구축함 함장까지 지내는 굉장히 뛰어난 해군 장교였는데 안타깝게도 미 CIA의 대소련 첩보 공작에 활용되는 와중에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알게 된 얘기였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